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3편입니다. 수에비족의 기원과 명성. 엘베 강 너머 위쪽 작센 지방에는 수에비족의 본거지인 성스러운 숲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에비족은 자신들이 게르만족과 동일한 혈통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는데 긴 머리를 정수리에서 거친 매듭으로 모았다는 특이한 방식으로 다른 게르만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이 수에비족의 전투력을 인정할 정도로 수에비족은 용감했다고 합니다. 수에비족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치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용맹함에 있어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카라칼라 황제 치세에 수많은 수에비족이 인근 로마에 출몰했는데 이때 여러 무리가 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종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을 알레마니, 즉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용맹했으며 주로 말을 타고 싸웠습니다. 이들 기병대가 잘 훈련된 경보병대와 혼성 배치될 때는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들 경보병대는 기병대와 보조를 맞춰 싸울 수 있게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전적인 알레마니족도 로마의 방대한 군대 규모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데키우스 황제 사망 이후 변경지대에 출몰한 이들로 인해 전국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리아의 속주들을 침입했으며 도나우강을 건너고 알프스를 넘어 롬바르디아 평원까지 진출하였고 마침내 라벤나에까지 진격하여 로마의 목전에서 승전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때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동방에 갈리에누스 황제는 라인강 유역에 출전 중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원로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로원은 근위대를 재정비하여 근위대 병력을 확충했습니다. 갑자기 수적으로 우세한 로마 군대를 보자 알레마니족은 게르마니아로 후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후퇴하는 알레마니족을 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리에누스 황제는 원로원의 용기에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전제 정치에서 다시 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한 그는 원로원 의원들이 군사활동과 심지어 병영에 접근하는 것마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원로원은 이러한 황제의 조치를 황제의 의도와는 반대로 특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군복무에서 벗어나 향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 근처의 한 전투에서 알레마니족 30만 대군을 갈리에누스가 몸소 지휘한 1만 명의 로마군이 격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기록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갈리에누스는 수에비족의 한 지파인 마르코마니족 왕의 딸인 피파와 결혼을 했는데 이 부족은 종종 알레마니족과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갈리에누스는 피파의 아버지에게 동맹의 대가로 광대한 판노니아를 주어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피파를 야만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싫어했으며 심지어 첩이라는 말로 모욕했습니다. 도나우강 접경 지역은 게르만족, 사르마티아족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렸지만 로마인들은 훨씬 성공적으로 이 지역을 잘 방어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일리리쿰 속주에서 병사들을 확충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장군이 되어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야만족들은 마케도니아 국경 지대까지 침투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황제의 부관들이 잘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정착한 고트족은 흑해 북부 연안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흑해 남쪽에는 이들이 탐낼 만한 풍요로운 소아시아가 위치해 있었지만 소아시아 속주민들에게 방어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오티스호를 흑해와 이어주는 해협에 수도를 둔 보스포루스 왕국은 퇴보한 그리스인들과 반쯤 문명화된 야만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왕국은 폰토스 왕국의 군주 미트리다테스가 스키타이족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미트리다테스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합병되었고 이후 로마군의 압박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포루스 왕국은 로마의 동맹국으로서 힘은 미약하였지만 사르마티아족들을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이 안정기 때에는 자신들의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내분으로 인해 왕국이 불안해지자 급기야 고트족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고트족은 보스포루스 왕국으로 인해 비옥한 토양은 물론 해군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트족들은 흑해에서 사용되던 철제는 전혀 쓰지 않고
목재로만 만든 배를 타고 강제로 동원된 선원들을 다그쳐서 미지의 바다로 겁없이 나갔습니다. 고투족은 날씨와 바다의 상태를 살피는 선원들을 답답해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바다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 없는 용감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투족의 선단은 키르카시아 해안을 좌측에서 통과하여 처음으로 피티우스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고투족의 예상과 달리 약해 보였던 수비대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고투족은 패배하였습니다. 피티우스의 고급 장교 수케시아누스의 진두지휘로 고투족은 격퇴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수케시아누스를 안티오키아로 소환한 뒤 높은 지위를 주어 안티오키아를 재건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후에는 근위대장까지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티우스를 떠나자 고투족은 다시 나타나서 피티우스를 공략하였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지원으로 인공항구를 조성해서 부와 번영을 누렸던 트레비존드는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병력 1만 명이 증원되어 수비가 강화되었으나 수비병들의 방탕과 사치로 인해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요새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투족은 그들의 나태를 알아채고 과감하게 성벽을 넘어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트레비존드에는 여러 이웃 지방의 재물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고투족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투족은 폰토스 전역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포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투족은 전리품을 배에 가득 싣고 포로들을 시켜 노를 적게 했습니다. 고투족의 제2차 원정은 더욱 많은 인원과 선박이 동원되었고, 흑해 서부 연안을 따라 보리스테네스 강, 드니에스테르 강 및 도나우 강의 넓은 어귀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투족은 여러 척의 어선들을 빼앗아 함대 규모를 늘려가면서 흑해의 물이 지중해로 나가는 좁은 흑해 해협으로 다가갔습니다. 칼케돈의 수비대는 유피테르 우리우스 신전 부근의 이 해협 입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수적으로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무기와 재물이 가득 비축되어 있던 칼케돈을 고투족의 소나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고투족이 다음 목표지를 구상하고 있을 때 도망병 중 한 명이 니코메디아가 손쉬운 정복지라는 정보를 주었고, 고투족은 니코메디아를 무력으로 손쉽게 정복했습니다. 비티니아 속주 전역은 고투족의 침입에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군사력 확충에는 관심이 없었고 목욕탕, 신전, 극장의 건설에 세입의 대부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3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여러 부족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3편이었습니다.